네, 건축공감 2022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, 오늘은 더 A랩 건축연구소의 이태현 소장님 모셨습니다. 뭐 이태현 소장님이기도 하고 이태현 교수님이기도 한데, 이태현 소장님 그 개인 소개 그리고 인사를 저희 그 구독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더 A랩 건축연구소의 대표이고 또 이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의 교수로 있는 이태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사무실 이름이 뭐 저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다중적으로 담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, 그 A랩의 의미 그리고 또 지금 사무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처음에 그 사무소를 시작할 때 장명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장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랩이라는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, 어떤 실험실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, 제가 예전에 국내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있을 때도 디자인랩이라는 곳에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도 바이오 아키텍처 랩이라는 데 있었고, 그래서 제가 계속 있어 왔었던 어떤 소속이 랩이라는 소속이 있어서 그 랩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, 랩 앞에 어떤 글자를 좀 붙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A라는 글자를 좀 붙이고 싶었던 이유는 아키텍처의 A이기도 하고, 또 제가 그 당시에 몇 개 좋아했었던 단어가 아방가르드 혹은 어드밴스드 뭐 그런 단어들에 좀 제가 꽂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, 그러면은 이름을 A랩으로 하면 좋겠다, 뭐 그렇게 해서 사무소 이름을 만들게 됐고요. 사무소 이름에도 좀 담겨 있지만 저희 사무소 어떤 성격도 그렇습니다. 저희 스튜디오 성격이 조금 새로운 거를 좀 추구한다거나, 어떤 환경적인 것을 좀 이슈로 좀 다루면서 좀 작업을 한다거나, 혹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건축의 역할을 좀 한다거나, 뭐 이런 작업들을 저희 스튜디오가 좀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 이제 뭐 운영 철학이라고 할까요? 키워드, 네. 사무실 키워드 중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, 아이디어, 에스테틱, 그다음 테크놀로지, 또 엔바이러먼트 프렌들리 이렇게 있는데, 아이디어랑 에스테틱은 뭐 당연히 건축 사무실이니까 이해가 되고, 또 테크놀로지도 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보편적인 걸 수도 있고, 모든 사무실 다 테크놀로지를 추구하진 않지만, 근데 이제 엔바이러먼트 프렌들리는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보면 이제 이 네 가지 아이디어, 에스테틱, 테크놀로지, 엔바이러먼트 프렌들리,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,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같이 작동할 수 있을지, 뭐 분명히 같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, 키워드들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건축은 좀 종합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 건축을 한 부분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고, 건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종합되고 또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,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예술과 기술의 종합 학문이다, 뭐 이런 아주 좀 대중적인 뭐 의미도 있지만, 사실은 저는 어떤 시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, 혹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미학, 혹은 그 시대가 좀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기술들,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어떤 생각과 기술들, 혹은 뭐 최근에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좀 이슈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무언가 작업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. A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대중들은 아마 많이는 모르실 거예요. 그 이유가 워낙에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실험적이고 뭐 지어지지 않는 건축인데, 이게 뭐 지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어떤 지어질 법한 건축을 열심히 해서 운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지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, 제가 봤을 때 이태원 교수님은 아예
지으려고 하는 별 의지가 그렇게 없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물론 이제 네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네. 가능성들이나 기회가 있겠지만, 네. 그래서 뭐 외국 뭐 유럽이라든지 네.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에 그 젊은 건축가들이 지어질 만한 프로젝트를 얻을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네. 뭐 의도적이던 뭐 의도적이지 않던 극단적으로 실험적인, 극단적으로 뭐 비저너리한 그런 건축을 하는 그 사무실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둘씩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네. 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는 많다는 쉽다는 말이죠. 네. 쉽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프로젝트들이 건축가들이, 특히 젊은 건축가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현실적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네. 너무 이제 한쪽에만 편향돼 있다는 의미인데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태원 소장님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. 그 질문은 그 실험 건축에 대한, 본인의 실험 건축에 네.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그 언빌트를 의도적으로 지향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네.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, 사실 뭐 언빌트를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사실은 저도 이제 빌트하는 프로젝트들을 사실 빨리 만나서 좀 더 어떤 우리의 뭐 보편적인 어떤 건축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실험적인 부분을 응용해서 같이 만들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, 국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좀 급진적인 건축 스튜디오가 사실은 많았고, 저도 어쩌면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사무소를 계속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은 그런 건축가들을 많이 보면서 시작했던 게 저한테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에 내가 어떤 빌트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말씀대로 어떤 비저너리한 작업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은 비저너리한 것들이 빌트 프로젝트를 만나면서 또 결과물로 나오겠다, 뭐 이런 생각으로 사무소를 좀 시작했었던 거라, 국내 건축가들하고는 좀 다른 시작점을 좀 가졌었는데, 어떤 프로젝트가 이씨 스튜디오를 시작한 건 아니고 뭐 예술가 레지던시라든지 혹은 뭐 어떤 창업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공간에 입주를 하면서 제 개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.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작업 아이디어 뭐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, 혹은 관련된 이 연구 어떤 지원 사업을 프로젝트로 이제 받아서 그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, 그러면서 제가 비저너리한 작업들을 뭐 계속 발전을 해올 수 있었는데. 근데 이태원 소장님은 뭐 다행히 학교로 오셔서 다행인데,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어요? 거의 한 몇 년 한국 오신 지 한 5, 6년 동안 맞잖아요. 학교 오신 지 한국 온 지 귀국하고 한 5, 6년 있다 되신 거잖아요. 가신 게. 동양대학교 교수로 된 거는 올해 초니까 사실은 4년에서 5년 가까이 이 실험 스튜디오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, 다행히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프로젝트들이 중간중간 생기면서 어떤 때는 연구 프로젝트가 생기기도 하고, 어떤 때는 어떤 뭐 사업 지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생기기도 하고, 어떤 때는 실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와서 뭐 예를 들면 전시나 어떤 파빌리온 관련된 의뢰를 하기도 하면서, 다행히 뭐 생계에는 어떤 문제 없이 이렇게 이 개인 작업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고,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너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실험 스튜디오를 시작했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, 어떻게 보면 1년, 2년 지나면서 프로젝트가 하나씩 생기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건축을 좀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코로나가 좀 터졌던 거죠. 그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좀 많이 없어지면서 그때 조금 힘들었는데, 다행히 또 코로나라는 이슈가 또 저한테는
사실은 이거를 좀 공간적으로 건축적으로 좀 뭔가 아이디어로 좀 풀어보고자 했었던 게 몇 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 덕분에 이제 사무실과 저 계속 유지를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.